그래서 수분을 많이 공급을 해주셔야 제대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을 잘 먹어야 다이어트가 잘 된다는 거는 혈당 다이어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혈당 다이어트 굉장히 효율적인 다이어트죠, 어떻게 보면. 특히 요새 MZ세대가 좋아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런 거죠.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싶다. 근데 당연히 그런 심리 누구나 있는 거고, 혈당 다이어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음식에 먹는 종류나 양이 비슷하더라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먹다 보면 혈당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 분비가 덜 되니까 지방합성 활성화가 덜 될 거고, 그래서 좋습니다. 혈당 다이어트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밀 시퀀싱이라고 하는 건데, 먹는 음식 순서를 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단백질하고 섬유질을 맨 앞에 먹고요, 탄수화물을 맨 뒤에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혈당이 많이 안 오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실제 연구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먹는 음식 종류 양이 똑같아도 순서만 바꿔도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만 잘 마셔도 살이 빠질 수 있나요? 물론 당연히 먹을 거 다 먹고 물만 마시다 살이 빠지는 건 아닌데, 이제 이건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이 지방이 분해가 될 때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분해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방이 분해되면은 뭘로 나갈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지방 분해되면 대변으로 나가나? 지방이 분해되면요, 한 85% 정도가 이산화탄소로 숨 쉬면서 나가고요, 또 15%가 물로 바뀌어서 소변이나 땀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지방 분해 과정에서 수분을 쓰거든요. 수분을 많이 쓰니까 수분이 필요한데, 그래야지 지방을 분해하는데 수분이 많이 안 들어와? 당연히 지방 분해가 어렵겠죠. 그래서 수분을 많이 공급을 해주셔야 제대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을 잘 먹어야 다이어트가 잘 된다는 거는 어떤 플러스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지방 분해에 꼭 필요한 요소인데 얘가 없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 마이너스가 될 만한 걸 다 막아놓는 거죠. 그런 의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방 분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의 모든 대사가 다 그렇습니다. 물은 필수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유산균 섭취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유산균이 생각보다 중요한 게, 우리 대장 안에 정말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같이 살고 있는 건데, 얘네 중에 일부는 우리가 좀 살이 찔 수도 있게 하는 뚱보균이고, 얘네 중에 일부는 또 우리가 살이 빠질 수 있게 하는 날씬균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고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과관계가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직 없는데, 이거를 조사를 해보면 살이 많이 찐 사람은 뚱보균이 많고 날씬한 사람은 날씬균이 많은 게 계속 발견됩니다. 계속 발견돼요. 그래서 이 날씬균 때문에 날씬해진 건지 아니면은 날씬해서 날씬균이 생긴 건지는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냐, 인과관계가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근데 분명히 연관은 되어 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왕이면 유산균을 먹으면 이게 날씬균을 좀 더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씬균을 좀 더 넣어서 이 부분은 채워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체중 어떻게 재할까요? 체중 재는 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는 일단 아침에 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식전에 재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대소변을 좀 보고 재시는 게 좋고, 네 번째는 옷을 벗고 재면 가장 완벽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같은 시간에 체중을 측정을 해 주셔야 이게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어쩔 땐 밥 먹고 재고, 어쩔 때 물 마시고 재고, 어쩔 때 운동하고 재고,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고 이제 빠졌냐 또 보시는 거죠. 솔직히 2시간 운동했다 그 사이 지방 분해가 되지는 않아요. 지방 분해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립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지방이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도 계속 운동하고 재고 이런 식으로 아무 때나 막 재고 계시거든요. 이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헷갈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측정을 하셔서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기록도 좀 해주시면 좋고요. 다이어트 정체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요거는 꼭 한번 책은 같이 꼭 읽어주시길 권해드리는 게, 유형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유형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너무 길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유형이 초반 일주일 시작했을 때 한 1, 2kg, 2, 3kg 빠졌는데 그 뒤에 2, 3주 동안 체중이 그대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처음 일주일만 빠지고 뒤 2, 3주가 안 빠지니까 이거 정체기인가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 빠진 2, 3kg는요, 수분, 물무게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때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원을 다 사용을 해서 소모를 시켜버리는데, 그때 글리코겐이 소모되면서 글리코겐이 같이 붙어있던 수분 입자가 빠져나갑니다. 물무게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물무게가 빠졌다가, 근데 이제 물무게 빠졌던 게 다시 원래로 돌아오긴 합니다. 돌아올 때 지방은 빠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럼 지방은 빠지고 있는데 물목에 들어오니까 체중이 그대로인 거죠. 그럼 이건 정체기일까요, 아닐까요? 지방은 빠지고 있으니까 정체기가 아닌 거죠. 근데 체중만 보면 정체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정체기가 아닌 것들도 있고 진짜 정체기인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가려서 잘 봐야 되고요. 진짜 정체기를 한 가지 예로 드리자면은 항상성 때문에 오는 정체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몸이 항상 같은 것을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체온을 36.5도 유지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체중도 계속 너무 많이 빨리 빠져버리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못 빠지게 하려고 몸에서 막습니다. 그래서 항상성이 이제 있는 건데 이런 애들은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제가 아까 운동 왜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운동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이 생각해 보시면 운동하면 체온 막 올라가잖아요. 땀 나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36.5도가 돼야 되는데 운동하면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항상성을 좋은 의미로 흔들어 주는 거예요. 왜 흔들어 주냐? 여러분 이게 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평화에 찌들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그러면은 뭔가 전시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항상성을 그대로만 두면 안 되고 가끔 이렇게 흔들어 줘야지 긴장을 하고 잘 이거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전쟁 준비하듯이. 마찬가지로 운동을 해주면은 항상성을 한번 흔들어 주면서 야 내려가도 돼. 이거 문제 없는 거야. 내려가 하면서 내려가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상성 때문에 생기는 정체기는 운동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절대 요요가 오지 않는 다이어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절대 요요가 오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려면 관두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식단, 클린 식단 하지 말고 일반식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무노력 다이어트를 해야 사실 관두지 않을 수 있고 요요가 안 오는 겁니다. 이게 요요가 온다고 생각하실 때 보통 생각하시는 게 체중이 요요가 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체중이 요요가 오는 게 아니고요. 생활 습관에 내가 하는 거에 요요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더더욱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가셔야지 잠깐 하고 뺀 다음에 뭐 유지하겠어. 잠깐 한다는 게 되게 힘들게 소위 말해서 빡세게 한다고 하시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거 유지할 때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못 할 거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잘못된 다이어트라면 참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역시 가장 대표적인 건 굶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그냥 굶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탈모 많이 아실 거예요. 탈모가 왜 생기냐? 몸에서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면 머리카락 빼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비상사태야. 이런 거에 낭비할 에너지 없어. 나가 하면서 이제 탈모 되는 거죠. 또 이제 흔히들 많이 아시는 게 다이어트 두드러기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색소성 양진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하는데 얘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밥을 안 먹다 보니까 지방을 분해하거든요. 그 대사체가 이제 케톤체가 나오는데 얘 때문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체간 쪽에 중심부 쪽에 막 뻘겋게 올라오고요. 엄청 간지러워요. 그래서 얘는 탄수화물을 좀 먹으면 좋아지긴 하는데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계속 있습니다. 물론 너무 심한 경우는 항생제 같은 걸 먹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식이요법을 대부분은 병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질환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